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의 저자 신지상입니다. 오늘은 지금 베스트셀러 1위를 질주 중이죠. 이제 2030 추계 전환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자 마우로 기엔 교수는요, 아마 국내에는 생소할 거예요. 저도 이분의 이름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와튼 스쿨의 이제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경영학과 교수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하버드 MBA 담으로 알아주는 건 MIT 슬론 스쿨이랑 이 와튼 스쿨인 것 같은데, 와튼 스쿨이라고 하면 더 쳐주는 것 같아요. 와튼 스쿨이니까 저자도 그렇죠. 일단은 저자 양력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어디서 일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우리 기엔 교수는 세계적인 미래학자면서 이제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로 이제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막 그 코세라에서 10만 명 이상이 그의 강연을 수강하겠다고 하니까 국내에도 아마 코세라에서 마우로 기엔 교수의 강연을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책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던 그렇게 미래학자는 아닙니다. 이제 기엔 교수는요, 그럼 이 책을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리뷰를 할 때 이제 항상 집필 의도를 항상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 결국 저는 편견을 그쵸, 그리고 뒤집기 위해서 썼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편견, 그리고 지금 현재에 대한 편견이 또 미래까지 이어질 수도 있죠.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서 전 뒤집는,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관점에서 그 미래를 해석한 책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구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는 구성인데요. 이제 출생률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세대, 그다음에 새로운 중산층, 그리고 중산층에서 큰 부를 차는 증가하는 여성의 부, 그다음에 도시의 성장, 그리고 파괴적 기술 혁신.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들이 다뤄집니다. 나노 기술이나 3D 프린터 등. 그리고 새로운 소비 문화, 그리고 새로운 화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제 9장, 이게 8장이 되는데요. 그리고 9장은 나가는 길로 위기는 어떻게 기회가 되는가. 그렇죠? 위기는 이제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책이 이제 잘 팔리고 이제 판매가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책이 워낙 좋아요. 이제 저는 좋은 책과 나쁜 책, 그저 좋은 책과 나쁜 책을 읽진 않으니까요. 좋은 책과 생각보다 그저그런 책은 읽고 나서 얼마만큼 많이 기억되고 내 머릿속에 인풋이 되어 있느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은 정말 생생하게 많은 것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에피소드도 기억나고 이 저자의 주장도 기억나고, 저자가 사용한 논증의 기법도 이제 되고, 이제 저자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세계관까지 이제 책을 읽고 제가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 책을 읽은 지. 근데 제가 이제 바로 PPT 영상을 만들면서 바로 이제 마우르 기에네 교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책의 인풋은 상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놀랐어요. 마우르 기엔이라는 교수를 아마 국내에서 글쎄 코세라 강의를 들은 사람 외에는 거의 몰랐을 텐데, 리더스북이 출판사가 이제 베스트셀러를, 물론 좀 좋은 책들을 많이 내는 곳이긴 한데, 이렇게 뭐 출판사가 리더스북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뭐 세멘 파커스나 그렇죠, 수호서재나 뭐 이제 다산 초단 같은 그런 출판사가 아닌, 조금 놀랍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그만큼 이 책이, 그러니까 길게 보면 롱텀에서 2021년부터,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제 11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부터 30년까지 10년 동안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 정말 그럴듯한 미래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런 미래가 올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고 기존의 편견을 깨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여생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것이 그만큼 책의 논리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미래가 충분히 올 수 있겠다. 그런데 참신하다. 그런데 이게 되게 형용모순이에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미래를 예상한다는 게
그쵸? 뻔해질 수 있는, 그쵸? 예, 어떤 진보할 수 있는 얘기를 미래의 서적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은 그게 없어요. 아주 참신한 얘기고 그냥 그만큼 사례들이 많고 그만큼 아는 것이 많고 그만큼 이제 읽은 책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뒤에 참고문헌 목록을 보니까요. 정말 장난 아니게 두껍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책이 한 권이 나올 땐 이제 다치마나 박가시가 한 얘기대로 인풋이 100개 권의 책이 들어가야 한 권의 좋은 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권이 아니라 제 생각에 한 챕터야 그쵸? 마다 100권의 어떤 읽기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일을 기록 중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저도 자칭 미래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50대 중반이지만 앞으로 살 미래가 이제 적지 않이 있고 그쵸? 예,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70년, 80년 이상 그쵸? 더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그렇게 강조하는데요. 어떤 미래라는 관점에서 이 책의 매력 포인트 5가지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아마 이 책이 베스트셀러, 그쵸? 낙양의 지가를 올리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그것이 어, 지금에 나와 있는 미국 책들은요, 이제 서구와 중국 중심의 미래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어,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들이 뭐, 그러니까 뭐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라든지, 그리고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 같은 책들처럼,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거라는 그런 주장의 미래학자의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미국이 여전히 어떤 헤게모니를 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터 자이안 같은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관심이 서구 아니면 중국인데요. 저자는 인도라든지 서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특히 그래서 예, 아프리카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그쵸 예, 것이 얼마나 인류에게 전체적으로 그쵸 그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첫 번째 매력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는 재밌는 얘기를 해요. 남성 저자이면서 그죠 이제 예, 남성 중심주의자들이 뭐 이렇게 이제 뭐랄까 마초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미래학자인 경우는 되게 드물지만은 이렇게 책에서 여성으로 부의 무게중심이 이동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도 결국엔 여성들이 그렇죠. 이제 출산 기계보다는 이제 어떤 부를 산출하고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자립하고 그리고 이제 자아 실현을 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이제 아마 2000년에는 전 세계에서 부에서 여성이 차지한 비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지만 2030년에는 드디어 10년 뒤면요. 여성으로 부의 이정이 55대 45로 남성의 부보다 여성의 부가 더 늘어날 거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여성이 부가 늘어나는 반면에 여성이 그 대신 남성보다 오래 살았던 이유는 이제 일을 안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이었는데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조금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어떤 이제 평균 수명이 예전엔 7년 정도 차이 났는데 지금 5년 정도로 줄어들었고 뭐 그런 점도 재밌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 시장은 특히 여성이 주도를 하면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면서 제가 항상 제 마눌님의 의견을 묻거든요. 예. 더 제가 보지 못하는 면을 보고 그죠? 더 실용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어떤 현실적이면서 그리고 정말 남자보다는 더 오히려 어떤 그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여성의 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자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세 번째는 주장은 이거예요. 이 책에 도시화에 대한 얘기를 이 책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030년에는 토지 비율이 1.1%인데 도시 거주 비율은 60%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도시에서 탄소 배출량 비율은 87%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수면 상승에 노출돼서 도시 인구 비율은 80%. 결국 이 도시화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음지의 얘기를 하면서 도시화의 그쵸? 어떤 변화를 결국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화가 있으면서 도시를 뜨겁게 변하고 있으면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후 변화와 그쵸 어떤 해수면 어떤 상승과 어떤 도시의 몰락 그래서 도시의 빛과 그림자를 충분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수입 28,100달러인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텍사스주의 경우 맥켈렌과 에든버그 미션을 잇는 대도시 지역 인구의 30%가 빈곤층이며 조지아주의 발토스타는 20%, 6%, 캘리포니아주의 바실리아 포터발은 25%, 인디애나주의 블루핑턴은 23%가 빈곤층이다. 근데 결국 이런 이제 빈곤층들이 이제 줄어들고서 이제 중산층이 늘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다시 중산층이 이제 늘어날 때 이제 중산층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게 지금에 보면은 미국의 중산층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거기서 중산층이 늘어난다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중산층은 애들을 적게 낳아요. 안 낳든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뭐랄까 이제 출산율이라든지 어떤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부정적 요인들이 났는데 인도라든지 신흥국에서 중산층이 늘어나면요 소비도 진작이 되고 어떤 뭐 인구 문제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죠? 저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죠?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저자는 이제 이게 이코노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노동의 형태가 굉장히 바뀔 것으로 플랫폼 노동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 진짜 여기 애덤 그랜트 이제 오리지널스의 저자고 이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작가 아마 애덤 그랜트도 워튼 스쿨 교수 아닌가? 예, 뭐 저 찾아봐야겠어요. 대담하고 도발적이다. 딱 한마디로 이제 이 책의 추천사를 썼는데요. 정말 대담하고 예, 도발적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고 그리고 섬세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큐에 읽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책이든지 좋은 내용만 그리고 좋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 있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죠. 가독성이 있어야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질 수 있는데 이 책은 엄청난 가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두고 있는 사회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을 얘기해줘요. 그때 원주민들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몰락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 모아이 석상을 짓기 위해서 이제 자원을 너무 이제 많이 사용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이 변화하고 있는 세계라는 그렇죠. 변화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그리고 자원의 희소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생산 가능 인구의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인류가 어떤 큰 전환점에 맞은 거고요. 그 2030의 어떤 그게 출발이 되는 거죠. 문제의식에.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3D 프린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애들 수업할 때도 3D 프린터로 수업도 해보고 했는데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3D 프린터에 지금 가장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이 DDD이라는 스티커 네임으로 유명한 이제 3D 프린터 업체인데 주식이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이분은 이제 어떤 나노와 바이오와 이런 쪽에서 어떤 3D 프린터가 어떤 신기원을 이룬 것이고 어떤 최전선에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D 프린터가 좀 뭐랄까 일단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그거잖아요. 재료를 집어넣어야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그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일단 분자 어떤 이제 조립기가 나오지 않는 한 그쵸? 이것도 어떤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3D 프린터에 어떤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책은 진짜 미래를 공부할 때 제가 볼 때 정말 이 책은 제가 이제 다음 이번 겨울방학 커리큘럼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성인 대상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독서 수업할 때는 꼭 이 책을 넣어서 커리큘럼에 표범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던 책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미래를 만드는 길입니다라는 말로 마지막 멘트를 남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